6권입니다. 갓생이긴 갓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총 7가지로 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티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제가 쓰는 다이어리들 언박싱도 좀 하고 2025년 신년 계획도 같이 한번 세워보려고 해요. 타라! 어제 가서 사온 따끈따끈한 다이어리입니다. 원래는 제가 좀 미리 사고 또 미리 계획을 하는 편인데 이번 연말 연초에 제가 감기에 걸려서 정말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좀 이렇게 촬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까보려고요. 저는 파피어 프로스트라는 아날로그 키퍼에서 운영하는 곳에 가서 직접 다이어리 사왔습니다. 이렇게 엄청 깔끔하게 표지가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데일리 칸인데 4줄로 4칸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렇게 가로로도 적고 싶을 때는 가로로 적을 예정이에요. 저는 이거를 올해 2025년 감사일기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커버, 이렇게 PVC 커버가 있어요. 이거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한쪽을 껴주고, 그리고 이걸 반대쪽을 낄 때 확 제껴야 돼요. 확 제껴서 이렇게 껴줘야지 구겨지지 않고 이렇게 잘 껴집니다. 제가 왜 아날로그 키퍼 거를 이번에 했냐면 제가 스케줄러를 아날로그 키퍼 먼슬리 걸 쓰고 있어요. 이 먼슬리의 장점은 앞쪽에 이렇게 달별로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그 달에 읽은 책 목록을 적습니다. 저 책 어떤 거 읽었는지는 여기에다가 목록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먼슬리에다가는 이제 유튜브 업로드, 컨텐츠 찍을 거,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중요한 일정들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기를 쓸 노트가 없으니까 일기는 데일리 다이어리에다가 쓸 예정입니다. 저는 엽서를 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 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프렌즈의 모니카랑 PB가 있는 엽서를 데일리 다이어리에 넣고 제가 올해 쓸 노트는 총 그래서 6권입니다. 많죠? 이게 용도별로 다 달라요.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모닝 페이지를 씁니다. 이게 제 모닝 페이지 노트예요.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기록법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생각들, 무의식을 여기다 다 쏟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노트는 침대 옆, 베개 옆에다 두고 눈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거나 꿈을 꿨으면 꿈 내용을 적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정말 날것에 예쁘게 써야지, 멋있게 써야지 라는 그런 생각 없이 정말 날것으로 기록을 하는 노트입니다. 이게 딱 사이즈가 좋고 가볍고 써질 때도 부드러워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 노트고요. 그리고 감사일기. 매일매일 여기다가 그날에 감사한 거 저녁에 쓸 노트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아침 모닝 노트, 이거는 나이트 노트. 하루에 2번 저의 의식을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먼슬리, 제 스케줄러. 일 관련해서 일정 적어놓는 거를 여기다가 적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유튜브 노트, 크리에이티브 노트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나? 저한테 뭔가 창작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여기다 다 적어놔요, 저는. 이거는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썼던 건데 뒤에 얼마 안 남았어요. 일본에서 사온 노트인데 한국에는 안 팔더라고요. 이 노트를 사러 지금 일본을 다시 가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트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영성 노트.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아침에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게 제 기도 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트는 로이텀 노트예요. 이 노트가 좋은 점이 되게 단단하고 뭔가 이렇게 부풀지가 않아요. 그치만 단점은 좀 가격이 비싸고 이 줄 사이가 얇아요. 이렇게. 글씨가 좀 크신 분들은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글씨가 좀 작은 편이어서 저한테는 딱 잘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도 이번에 산 건데요. 크로스바이라는 노트예요. 인스타를 보다가 그냥 홀린 듯이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1년에 성경을 한 번 통으로 다 읽을 수 있게끔 매일매일 어디를 읽어야 하는지 정해져 있는 다이어리예요. 제가 성경을 끝까지 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올해는 좀 다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써봐야겠죠?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 읽는 연습을 해보려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도 6권 알뜰살뜰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올해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계획을 해볼게요. 제가 2024년에 잘한 거는 갓생 산 거. 저는 한 번도 제가 갓생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들 열심히 살고 이 정도는 다 바쁘지 않나 싶었는데 2024년은 갓생이긴 갓생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대학원 졸업 연구 보고서를 다 완성을 했어요. 3월부터 교수님이랑 3주에 한 번씩 따로 만나면서 연구지도 받고 주제 정하고 데이터 구하고 그리고 글 쓰고 정말 시간만 나면 연구 보고서를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계속 수정을 해서 어떻게든 완성을 해낸 거, 그게 컸고, 그리고 결혼 준비 시작한 거. 작년 3월부터 예식장 알아보고 예식장 예약하고 스드메 계약하고 드레스 보러 다니고 이런 거를 또 뒤에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것도 알아볼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나씩 해나갔던 거, 그리고 매주 유튜브 만든 거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이사 때문에 잠깐 영상을 못 올렸을 때 말고는 정말 꾸준히 영상을 롱폼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책 읽고 기획하고 대본 쓰고 혼자 촬영해서 영상 올린 거, 이거를 대학원 다니고 결혼 준비하고 또 제가 강사 일을 하면서 했다는 게 스스로 너무 대견하다. 그리고 운동 시작하고 꾸준히 운동한 거, 그리고 식습관 개선해서 식단 조절한 거. 그래서 2024년을 돌아보면 이룬 게 꽤 많더라고요. 대학원도 다 잘 끝냈고 유튜브도 1월에 제가 1000명이었는데 지금 6,500명 정도거든요. 엄청 많이 양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결혼 준비도 조금씩 다 때에 맞춰서 했었고, 그리고 강사 일도 1년 계약이었는데 무사히 다 수업 실수 다 채워서 잘 마무리를 했고, 자기 관리도 괜찮게 잘 했고 일적으로도 큰 성과가 있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알찼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갓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갓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 스스로 좀 칭찬을 해줬고요. 대신에 좀 아쉬웠던 점은 제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던 거. 너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니까 계속 일을 쳐내느라고 좀 허덕였던 것 같아요. 몸이 좀 힘들고 마음이 힘든데 이거를 제대로 좀 제가 들여다봐주고 내 마음의 소리를 좀 귀 기울여주지 못했던 거. 그래서 좀 중간에 약간 번아웃이 왔었는데 그때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할 시간이 어딨어. 빨리 논문 쓰고 유튜브 만들고 책 읽고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좀 덮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달래주지 못했던 거, 그게 작년에는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제가 만다라트 계획표로 이렇게 신년 계획을 좀 짜봤어요. 만다라트 계획표가 뭐냐면 1년 동안 이루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있고, 이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 세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항목들을 적는 거래요. 근데 이거를 다 채우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채우진 않았습니다. 이걸 다 채워서 해야 될 일에 압도가 되면 저는 스트레스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채우지는 않고 좀 지키고 싶은 것들만 짜봤어요. 저는 이번에 총 7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목표를 세웠는데요. 유튜브, 가정, 몸 건강, 마음 건강, 재정 관리, 영성 훈련, 관계, 이렇게 총 7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는 사실 제가 작년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대학원 졸업연구 하느라고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영상도 솔직히 더 많이 만들었어야 됐는데 좀 많이 더뎠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영상을 많이 못 올렸다 싶어서 올해는 이제 대학원 끝났으니까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브이로그를 이번에는 열심히 해보려고요. 몇몇 분이 저한테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 브이로그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브이로그가 사실 이렇게 기획해서 편집하는 영상보다는 품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브이로그는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 일상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상 성과가 매우 낮아요. 그치만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도 뭔가 좀 더 친밀하게 제 일상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는 2주에 한 번은 그래도 브이로그를 꼭 업로드를 하자라고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정말 쇼폼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최소 2개는 올리자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작년에는 정말 시간만 나면 롱폼 영상 만들기 바빠서 다른 쇼츠를 기획할 시간이 솔직히 없었는데 올해는 핑계 댈 수가 없다.
이제 무조건 쇼츠를 해야 된다. 스스로 좀 채찍질을 하면서 쇼츠를 만들 생각이고, 그리고 2024년에 제가 한 5,000분이나 유튜브를 팔로우를 해주셔서 어떤 분들일까 이렇게 좀 시청자 분석을 봤어요.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주제가 자기관리, 그리고 책, 토크 이런 좀 성장하는 삶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 봐야겠다.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내 관리를, 자기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봤어요. 첫 번째로는 결혼식 준비. 제가 지금 예식장 예약하고 2주 뒤에 웨딩 촬영하는 거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지금 심각해요.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그래서 좀 리스트를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씩 도장 깨듯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혼여행도 1년 전부터 다들 항공편을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4개월 전인데 아무것도 된 게 없다. 어디로 갈지도 우리 아직 정하지도 않았다. 사실 저는 뉴욕을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환율이 말도 안 되는 환율이 나와서 뉴욕은 좀 욕심이 큰 것 같고, 그래서 혹시라도 기혼자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댓글로 좀 공유를 해주세요. 신혼여행 어디로 가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집도 알아봐야 되는데, 집 같은 경우에는 저랑 남자친구 둘 다 월세로 같이 작게 돈을 모으면서 시작하자라고 좀 동의를 한 상태여서 서울에서 월세 매물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거는 좀 결혼 시기라든지 어떻게 살지, 결혼 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을 준비하는 거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제 태도, 습관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매일매일 사랑 표현하기. 올해 제가 느낀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있을 때 잘하자. 다시 한번 연말에 느끼게 돼서 매일 사랑 표현하기를 넣었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랑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게 이 커플 상담 같은 거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연애를 10년 차 해서 좀 오래 한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모르는 부분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커플 상담을 통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앞으로의 가정 생활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 원칙을 좀 잘 정해놓는 게 좋겠다. 상담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몸 건강. 원래는 이 파트가 자기관리로 묶여 있었는데 자기관리를 몸 건강이랑 마음 건강 이렇게 두 개로 파트를 나눴어요. 그래서 몸 건강에는 주 3회 러닝. 제가 올해 말에 그 런데이 8주차 동안 30분 달리기 프로그램 있는 거를 올해 다 끝냈어요.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내가 30분 동안 쉬지도 않고 뛸 수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년에 10km 마라톤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 3회 러닝을 하는 거를 좀 목표로 세웠고, 그 다음에 러닝만 하면 안 되니까 근력 운동도 하자.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같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집밥 자주 해먹기. 누군가를 만나서 하는 외식 말고는 혼자 있을 때 밖에서 사 먹는 거는 좀 지양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패션 공부하기. 제가 평소에는 옷을 자주 사는 편은 아니에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위에 있는 옷만 사고 다른 이제 뭐 아이템이라든지 하의, 신발 이쪽으로는 아예 트렌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대를 앞두고 좀 보니까 이게 패션에 평소에 관심이 있어야지 잘 꾸미고 잘 가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은 나가서 아이 쇼핑도 하고 옷도 좀 다양하게 입어보면서 나한테 베스트인 스타일을 열심히 찾아보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결 주 3회 헤어팩 하는 거, 자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7시 이후 금식하는 거, 마지막으로 12시에 취침하는 거 그대로 지키자. 그리고 네 번째가 마음 건강인데, 첫 번째가 모닝 페이지, 그리고 나이트 페이지. 모닝 페이지는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 여기다 적을 거고, 나이트 페이지는 사실상 감사일기예요. 그날 감사한 거 기록하면서 제 마음 건강을 챙기는 거.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매일 1시간 이상 책은 읽자.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유튜브에서 어쨌든 책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을 소개를 하려면 훨씬 많이 읽어야 돼요. 사실 1시간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못해도 1시간은 읽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작년에 스스로를 좀 잘 못 돌본 것 같다고 반성을 했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듀티가 많았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서 내가 삶을 좀 잘 못 즐기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삶을 좀 즐기자,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Dancing Through Life라고 적었어요. 이게 위키드에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삶을 즐기자, 춤추듯이 삶을 즐기자라는 노래인데 여기에 나오는 가사 중에 하나가 Life's more painless for the brainless라는 게 있어요. 머리를 좀 비우면 삶이 좀 즐겁다. 올해는 좀 머리를 비우고 축제하듯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하듯이 살려고 그렇게 좀 마음 건강을 챙기려고 해요.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말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을 그렇게 많이 만들자고 다짐을 해놓고 지금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말자 이렇게 적어놓은 게 굉장히 지금 모순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일도 하면서 또 스스로도 좀 잘 돌봐주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올해도 이런 목표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요. 재정관리. 일단 첫 번째로는 한 달에 한 권 이상은 경제서적 읽기. 이거 진짜 꼭 해야 돼요. 저 필수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경제 베스트셀러부터 하나씩 도장 깨면서 읽어보려고요. 그리고 아침에 신문 체크하기. 저희 집에 한국경제신문이 매일 배송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볼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맨날 미뤘어요. 저 빼고 저희 가족들만 보는데 이제는 아침 먹으면서 신문 제목이라도 좀 체크하면서 트렌드를 좀 파악하고 경제 상황을 파악해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가계부를 엑셀로 정리하는 것도 이번에 적었는데 왜 엑셀로 정리를 하냐면 제가 그 가계부 어플은 쓰거든요. 근데 가계부 어플로는 그냥 내가 이만큼 썼구나, 이날 어디 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지 내가 왜 이 돈을 썼고 아낄 수 있었는데 왜 못 아꼈지? 라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가계부를 하루 엑셀로 정리를 했는데 엑셀로 정리를 하니까 내가 이날 왜 썼고 마음가짐이 어땠고 이렇게 했으면 돈을 더 아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스스로를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에는 매달마다 가계부를 엑셀로 꼭꼭꼭꼭 정리를 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성훈련은 아까 노트 소개한 것처럼 성경 다 읽어보는 거, 그 다음에 매일 성경 읽고 기도 일기 쓰는 거 그대로 할 거고요. 그렇게 영성 일기 쓰는 게 제 영성훈련의 메인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관계, 이거는 정말 명확해요. 딱 하나예요. 만나는 동안 다른 생각, 일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만남에 집중하자. 만나는 동안 제가 자꾸 뭔가 이거 편집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머리가 되게 복잡했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좀 단순한 삶을 살 거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는 그 사람한테만 집중해서 관심 가지고 집중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렇게 제 마음가짐을 정했습니다. 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새로 산 다이어리도 같이 언박싱하고 2025년에는 어떻게 살지 계획을 같이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말을 해야지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잘 감시해주세요. 여러분들이 2025년에 세운 다짐이나 포부 같은 거 저한테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좋은데? 나도 해야겠다 싶은 거 있으면은 제 만다라트 빈칸에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감기 정말 독하니까 혹시라도 백신 안 맞으신 분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백신 맞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웃으면서 인사드릴게요. 2025년도 화이팅! 안녕!